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전 원장님, 이번 한미연합훈련 엄청난 규모인데 또 전략적으로 또 첨단 무기도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초호화 군단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막강한 군대가 우리 한반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6대 전략 자산, 네. 전략 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B-52 전략 폭격기는 이미 1월 달에 한반도에 다녀갔습니다. 이번에 스테니스 항공모함하고 이것을 주축으로 한 항모 전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니스만 온 건 아니죠. 네. 전단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지스함이라든가 항공단, 그다음에 구축함, 순양함, 이런 온갖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병력으로는 약 7,000명 정도가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는 가공할 무기죠. 존 스테니스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나라의 한 나라 정도의 군사력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미국이 갖고 있는 항모는 현재 10척입니다. 원래 미국의 어떤 법에 의해서는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게 돼 있는데 아직 지금 신형 항모가 건조가 좀 지연이 되면서 10척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요, 말씀하셨다시피 한 나라의 공군력과 거의 비견될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공단이 1개가 저 항공모함에 전개가 되는데 네. 9개의 비행대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항공단 하나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이 중에서 한 40에서 50여 대가 전투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투기 수가 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보고 있으면은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혀를 둘러 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3년 걸프전 사례를 보고 있으면요, 지상에서 이제 공격을 했던 공군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임무 비행을 못했는데 네. 항공모함에서 한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 이상을 거의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작전율을 보였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북한이 나쁜 짓을 해서 대한민국 지역에서 이 항모가 들어와서 작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2배 이상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150회 소티, 그러니까 임무 비행을 이 항공모함이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공군의 한 개 항공단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하루에 떨굴 수 있는 폭탄량이 거의 100톤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100톤 이상의 폭탄을, 그것도 그냥 떨구는 막 멍텅구리 폭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스마트 폭탄을 떨굴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적의 주요한 지휘부부터 시작해서 핵심 시설들을 전부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훈련이 최첨단 무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아주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성명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 지역 해방 작전으로 족집게식 타격 전술에는 우리식의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네, 전현준 원장님, 지금 보면 서울 해방 작전 얘기 나오고 과거 서울 불바다 이런 단어도 떠오르고, 이거 과거 6.25 전쟁에 연상시키는 의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북한의 지금 원술 체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쌍용 훈련이 전개되고 있고, 네. 작전 계획 5015가 지금 연습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북한의 핵심 부분을 타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 무기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들을 선제 타격하는 이제 그러한 연습들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지금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을 공격할 어떤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평양 탈환을 한다는 그런 작전을 한다는데, 네. 자기들은 대응해서 서울을 해방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6.25 말씀을 하셨는데, 6.25 때 이제 105 탱크사단, 유경 탱크사단이 서울을 제일 먼저 진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한 기분으로 서울을 해방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건 좀 무모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전력이 대응 타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서울을 선제 타격을 했다고 그럽시다. 청와대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물론 이제 벙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지휘부는 다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그 행위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대량 보복을 당하게 돼 있고 그거에는 물론 평양을 포함해서 온갖 전략 자산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것을 모험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협박 전략이다. 네. 그러니까 엄포라든가 공갈을 해서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억지력으로서 지금 말폭탄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지. 예. 실제로 만약에 쏜다고 한다면 그건 북한은 지구상에서 일단 없어집니다. 지도상에서. 근데 그걸 네. 각오하지 않으면은 그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가장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그 핵심 집단입니다. 거기부터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폭탄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네. 아무래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 큰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서우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해방 작전뿐만 아니라 보니까 핵과학자가 이 선전용 매체를 통해서 수소탄이 맨하튼에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서울 해방 작전은 우리 남한에 대한 얘기겠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너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조형이라는 이름의 북한 핵 과학자가 조선의 오늘이라는 것에 이제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집중해서 볼 것은요. 예. 북한이 그 개발했다는 그 핵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낮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는 것은 폭발력이 15킬로톤 이하의 무기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북한이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소탄 개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탄두 공개했을 때도 마치 그 흐릿하게 처리한 그 어떤 단면을 봤을 탄두 때 모양을 보여줬죠. 탄두 모양을 보여줬는데 그게 수소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15킬로톤 이하가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한 거다. 네. 15킬로톤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전술핵 수준이라는 겁니다. 원자탄이고 수소탄에 이루지 못했다는 걸 북한이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핵 폭발력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전에서 너무 폭발력이 크면은 네. 왜냐하면 낙진이 이제 전부 넓게 퍼지고 하면 점령을 못 하셨어요, 그 지역을. 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원자탄 수준의 것을 분명히 써서 공격을 할 것이다. 어떤 그러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북한의 현재 수준 자체가 네. 원자탄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겨우 도달했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폄하를 할 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원자탄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전번에 보여줬듯이 항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격을 했을 경우 아니면 상륙 원점 아니면 항공단 이런 데다가 핵폭탄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핵미사일을. 그게 전형적으로 중국이 왜 미국에게 A2AD 그러니까 반접근 거부 전략 해가지고 해서 우리 구역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할 때 협박할 때 DF-21 둥펑21이라는 그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거의 똑같이 북한이 아마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 자체가 아직은 확실히 초기 단계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네. 자, 우선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는 아직 소형화는 안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통일부 대변인은 소형화 됐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지금 통일부와 국방부하고도 다릅니다만은 그 미국 내에서도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공식은 아니다. 소형화는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사령부, 그러니까 중부사령부의 미군 북부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ICBM을 통해서 장착을 해가지고 예.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미국 비확산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형화된 것 같다. 네. 지름이 60cm로 돼 있고 무게가 200 내지 300kg 정도로 되어서 그걸 ICBM에다 장착해서 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북한에 가서 그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도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핵탄두가 소형화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ICBM을 장착을 해서 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대기권 진입하는 기술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 소형화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소형화나 경량화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얘기인데 문제는 보니까 이번에 우리급 최고위 인사들 뭐 전화 해킹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SNS를 통해서 예. 또 미인계를 여기서도 사용을 하네요. 이게 가능했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군 여군의 사진 같은 것들을 도용해가지고 해서 뭐 친해지고 싶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북한이 하는 수법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결혼 사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런 범죄들은 많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주요 지휘자들이 이제 SNS를 하다가 혹시 이런 그 어떤 북한의 정보 전사와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친구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런 SNS에 대부분 이제 조심은 하시겠지만은 자신의 개인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락처라든가 뭐 이메일 그다음에 뭐 혹은 거기에 이제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동선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저쪽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정보의 조각조각을 모아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어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어디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요 지휘자들은 SNS 사용에 있어서 지극히 극도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부분 뭐 SNS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전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어떤 이 해킹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백신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다 있고 절차가 있지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라고 주요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깔아주는데 이거를 쓰는 분들이 만약에 그걸 스스로 지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상대방이 조작을 한다면 이게 도청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크를 키면 도청기가 되고 카메라를 키면은 주요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요 지휘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보안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원장님,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최대한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를 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핵을 억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핵 억제력이 조금 더 효과를 보려면 중국이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또 안 도와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한미 관계에 이 압박이 제대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누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이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민생 부분은 석탄이라든가 광물 자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산광산에서 하루에 1,000톤 이상씩 중국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예. 따라서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미주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러시아까지 좀 기분이 좀 약간 상해 있는 것 같아요. 네. 낮은 낮은 아산 아산. 프로그램 중지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재를 가하려면 빈틈없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어디 한 곳이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은 거기에 술술술 빠져나가게 되고 그쪽으로 뭔가 보급이 되게 되면은 예. 제재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시 이제 한중 협력, 한러 협력, 그다음에 한미 공조 이게 매우 중요할 텐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영향이 없어요. 예. 시장 잘 돌아가지 물가 아무 이상 없고 사재기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김정은은 지금 더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핵까지 사용하겠다는 정도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통제는 강화되고 있고. 근데 이 제재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반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고 세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미 감정은 더 부추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양욱 한국과 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